네, 안녕하십니까. 플러스 에셋투자연구소 정진강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한 서울역에 대한 개발, 그리고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, 그리고 최적의 투자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그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는데요.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부분은 언론에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자, 그럼 위치가 어디냐? 서울역이 있고 서울역 바로 북쪽을 돌다 보면 이렇게 그 수자와 거리가 있는 그 남단 쪽, 서울역에서 볼 때 그 북단 쪽 부분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그 면적은 29만 298제곱미터 그 정도 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, 현재 그 지역의 토지의 용도는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. 3종,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약간 있고 철도부지 약간 돼 있는 부분을 실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. 용적률은 한 793%, 약 800%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실제 그 건물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하 5층, 지상 40층에 5개 동 정도의 규모로 개발이 된다. 그래서 실제 그 강북의 랜드마크성으로서 개발이 된다,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큰 건물이 들어오고 큰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기부 체납을 해서 공공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, 그 주변에 공원 같은 부분들을 만들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서울역 철도 지하화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을 잡았다. 예산은 약 2,200억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총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2조 원 정도가 됩니다. 2조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이 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 주변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앞에서 제가 지하 5층에 40층 정도 높이의 개발이 5개 동 정도로 개발이 된다, 이렇게 됐는데, 그 주변에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죠. 이제 해외에서 어떤 관광이라든지 포상, 휴가, 기업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런 면적 부분이 있고, 상업시설, 업무시설 관련된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, 50%, 한 20% 정도를 잡고, 그리고 주거지역 오피스텔이죠. 오피스텔을 약 한 30% 정도를 잡아서 총 50만 제곱미터 정도의 연면적을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그림상으로는 설계는 이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, 평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러한 부분으로서 개발이 좀 될 거라,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개발이 된다 하니까 저게 뭐지? 이렇게 이해할까 하는데요. 가장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강남 삼성동에 가보시게 되면 무역센터가 있어요. 무역센터 있고, 그 주변에 호텔 부분이 있고 오피스텔 부분들이 있는데, 그 부분이 강북의 서울역에 만들어진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이 서울역 관련돼 있는 개발 부분은 이 서울역 부분에 있어서 나와 있는 북부 역세권 개발, 제가 금방 설명드렸죠. 이 부분이 있고, 그 하단 쪽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KTX나 경의선 또는 경부선 철도를 타러 보게 되면 이 서울역 부분들이 있는데, 서울역에 나와 있어서 이 환승하는 데 기간이 적게는 4~5분에서 길게는 10분, 12분 정도까지 걸리는 부분을 3분 이내로 단축을 하겠다. 환승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. 그래서 서울역 환승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, 또 현재 7개의 철도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5개의 신규 노선이 추가가 됩니다. 무려 12개의 철도 노선, 전철 노선이 확보가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역의 교통 부분은 대단히 좋은 지역이다. 게다가 향후 남북 관계가 좀 더 좋아지면은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역으로서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중앙역이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, 현재로서는 100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과거의 어떤 인프라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열악하고 노후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
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개발을 하겠다는 부분이 서울역 종합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거기에 더 추가되는 부분이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내려가는 철도 지하화, 그리고 현재 7017 서울로가 되어 있는 부분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되는데,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부분이 확정이 됐다. 자, 그래서 북부 역세권 개발이 지상으로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, 이 부분이 확정이 됐다. 언제 착공을 하냐? 내년에 착공을 합니다. 2022년에 착공을 해서 2026년도에 완공을 하는 매력 있는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됐다는 부분이에요. 과거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실제 출발한 지는 13년이 됐어요. 한 2008년도 정도부터 출발을 하다가 하나컨소시엄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포기를 했다가 다시 또 난항을 겪다가 3년 전에 재출발을 하면서 이제 확정이 됐다는 부분이에요. 확정이 돼서 내년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. 제가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을 보면서 지나간 시간을 보게 되면은 용산에 대형 호재들이 있죠.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, 뭐 철도 지하화, 서울역 환수시스템, 용산 민족공원, 그리고 국제업무지구. 특히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북부 역세권 개발처럼 난항을 겪고 이제 그 사업이 좌초됐는데, 그 부분 역시 어쩔 수 없이 개발할 수밖에 없는 입지고, 어떤 서울의 미래 100년을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시스템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지로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북부 역세권 역시 마찬가지로 좌초가 됐지만은 이제 다시 출발해서 확정이 됐다는 사실 좀 알려드리고, 현재 나와 있는 서울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지하 공간으로 환승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, 아래쪽 이제 남부 역세권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, 이 부분은 아무것도 여기 안 나와 있어요. 단 서울시의 계획에 보게 되면은 향후에 서울역에 대한 개발,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후속 지원 부지로서 보시면 지원하는 부지로서 남겨둬서 앞으로 그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부분. 즉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부지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서울역 같은 부분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국가의 중앙역으로서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관문으로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. 자, 그런데 서울역 부분이 워낙 노후가 돼 있고, 서울역에서 용산역으로 이어지는 철도 때문에 동과 서가 분리되면서 동쪽은 개발이 됐는데 서쪽은 상당히 좀 침체가 좀 되어 있죠. 자,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시재생, 재개발 부분에 활력을 넣어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. 게다가 현재는 강남권의 중심으로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 있는 마이스 산업 부분들이 이 도심, 4대 도심 안과 강북권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강북의 랜드마크로서의 가치 기능이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, 자, 문제는 이 현재 노후되어 있는 이 서울역 부분이 개발이 됩니다. 개발을 기본적으로 수요가 유발이 되는 개발을 보게 되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북부 역세권 개발이 들어오고, 또 하나는 철도 노선이 7개에서 5개가 추가돼서 12개의 철도가 되면서 교통 시스템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. 자, 그래서 그 계획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서울역을 이용하는 하루 유동 인구가 한 30만에서 33만 정도를 보고 있는데, 이 인원이 80만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는 부분이에요. 자, 그런 부분들이 있고, 자, 아래쪽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남부 역세권 개발이라는 부분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됐을 적에 이 지역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런데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멀리 다니는 것보다 가까이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필요로 해요. 자, 주택이 필요로 한데 그 지역을 가보니 노후가 돼 있다. 즉,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예요. 왜? 서울역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. 서울역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잠시 나가보게 되면은 이 화면이
자, 서울역을 보시게 되면은 이 주변으로 해서 서울역 전면 같은 경우는 이런 쪽 부분은 업무시설로 좀 개발이 좀 되어 있다. 자, 그런데 지금 제가 푸른색으로 그리고 있는 이 지역, 서호암 특별지구단위 계획구역, 뭐 동자동 공공재개발,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노후가 됐죠. 그리고 서호암 특별지구대학 계획 구성이 되면서 이 일대는 가격이 꽤 많이 올랐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자, 그리고 뭐 서계동권, 청파동 일가권, 뭐 이렇게 좀 청파동 일가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, 서계동에서도 서울역 바로 앞쪽 같은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으면서 그 지역의 가치가 많이 좀 상승이 좀 됐고, 그러다 보니 조금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있는 이 서계동 부분, 그리고 2차로 이 청파동 부분이 비교적 가격이 덜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역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크다. 이제 중구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만리동 부분이 있는데, 만리동 부분은 뭐 센트럴 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재개발이 끝났죠. 특히 이쪽에 그 입주한 3년 전에 입주한 그 30평대 아파트가 제가 기억하기에 9억 정도의 분양을 했어요. 9억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. 지금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요, 30평대 아파트가 18억 5천 정도의 물건이 좀 나와 있어요. 작년 15억 거래되던 게. 왜?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발표하면서 가격이 1, 2억이 좀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, 이 용산권에서 봤을 적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 같은 경우가 현재는 상당히 지금 노후가 됐는데 그 지역에 인구가 들어오고 관광객이 들어오고 케이팝 연료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지역이 이 지역인데 상당히 좀 노후가 돼 있죠. 그래서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. 더욱이 용산의 한남동에 가보게 되면은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의 가치는 강남의 반포권 아파트를 상회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, 그렇게 되면은 그쪽 아파트 가격이 뭐 한 40억대 정도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이렇게 노후됐으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발을 합시다 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자, 그런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시세 차익을 남기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2부에서는 실제 투자할 지역, 투자 물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이상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었습니다.